반갑습니다. 다문화 인재 양성센터 한국어 토픽 2 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바로 저희 다문화 인재 양성센터에서 개발한 똑똑하게 픽하자라는 토픽 2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 2는 시험 대비를 해서 쓰기, 읽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읽기 문제에서도 학습하였다시피 기출 문제와 이제 60회라든지 이미 시험을 친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풀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연습 문제로 구성된 저희가 직접 개발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가지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재를 계속 연습을 하고 또 그 글을 똑같이 써보고 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지만 쓰기 점수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재는 바로 이와 같이 똑똑하게 픽하자이고 저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명의 저자가 집필을 한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꼭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교재와 함께 동영상을 같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재에 대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목적을 한 번 더 쓰기에 앞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에 있고, 그리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을 하고, 또 결혼 이민자나 결혼을 또 원해서 오시는 분들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토픽은 꼭 필요한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어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응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의 활용처도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표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기에서도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 시험은 아시다시피 1교시는 듣기와 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듣기와 쓰기의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왜냐하면 같은 교시에 듣기와 쓰기를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조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바로 읽기입니다. 읽기고 이제 70분, 그 다음에 1교시의 듣기 쓰기는 바로 11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수준 및 등급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토픽 1과 토픽 2로 구분이 됩니다. 평가 등급은 6개 등급으로 1급에서 6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토픽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의 이제 중고급 자격은 바로 이와 같이 상급에서 6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급은 120점 이상을 이제 받으시면 상급 자격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0점 이상을 받으시면 4급 자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0점 이상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5급입니다. 그리고 230점 이상은 바로 6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항 구성을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의 1교시 듣기 쓰기는 바로 선택형과 서답형. 서답형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글로 써서 답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형은 듣기 부분은 50문제, 그리고 점수는 100점입니다. 그리고 쓰기 부분, 서답형은 문항수가 4개이고 51번에서 54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100점에 해당이 되겠고, 51번 같은 경우에는 51번과 52번은 각각 10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3번은 30점, 그렇게 해서 51번에서 53번까지는 50점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두둥의 54번은 바로 5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쓰기가 문제 수는 51번에서 54번까지지만 이와 같이 4문제에 100점이 되어 있으므로 어쩌면 쓰기가 내 토픽 2 점수를 높이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토픽 2의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교시의 읽기도 마찬가지 50문제, 50문항수의 배점은 100점. 그래서 총점이 300점입니다. 300점에서 가장 어려운 한국어 토픽의 자격증 6급을 취득하시려고 하면 230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쓰기를 공략을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선택형 문항으로 사지선다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항은 쓰기 영역으로 문장 완성형, 단답형입니다. 그게 2문항이고, 그 다음에 장문형이 2문항으로 바로 이 문장 완성형 단답형은 바로 51번과 5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문형은 2문항으로 200자에서 300자 정도의 중급 수준 설명문 한 문항, 그 다음에 600자에서 700자 정도의 고급 수준의 논술문 한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200자, 300자를 완벽하게 해야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600자, 700자를 그 사이를 써야지만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200자, 300자도 100자만 써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600자, 700자도 200자만 써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빈칸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어느 정도의 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를 따라서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조금 바꾸어서 원고지를 반드시 빈칸이 없이 조금이라도 채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10점, 20점, 30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원고지를 쓰지 않고 시험지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하시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꼭 숙지하셔서 잘 기억을 하셔서 최대한 1점, 2점,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점이 모자라서 6급을 받을 수 있는데 5급밖에 못 받게 된다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쓰기 영역, 문항, 평가에 대한 이런 범위, 어떤 것이 주제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과 5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용 및 과제 수행입니다. 또 그리고 언어 사용은 어떠한 건지, 그래서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썼는가, 그 제시된 과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언어 사용 같은 경우에는 어휘와 문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이런 부분이 바로 51번과 5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3번과 54번 무려 80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53번과 54번은
먼저 내용 및 과제 수행. 그러니까 제시한 문제, 키워드나 주제에 대한 이런 과제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잘 썼는가, 주제에 맞게끔 순서대로 잘 썼는지, 또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답을 쓴다면 이건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취업과 음식 요리사 연계를 한다면 괜찮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과제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예를 들어서 접속 부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그러므로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단어를 나누어서 유사한 단어를 얼마만큼 제시를 하였는가. 그리고 글을 쓰는데 그리고가 3번 똑같은 접속 부사가 들어갔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유사한 비슷한 말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글의 전개 구조입니다.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그 다음에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등을 이제 바로 이 글의 전개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주어진 문제에 따라 순서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사용, 이 부분을 언어 사용은 풍부한 그런 다양한 비슷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별 평가 기준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 풀이를 할 때, 쓰기 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어쨌든 답을 이제 문제와 시험 칠 때는 문제 시험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답지에 잘 쓰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답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쓰기 부분은 51번에서 54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쓸 때 잘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51번 문제는 바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면 기억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여기에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만약에 니은 부분을 기억에 쓰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호를 잘 보시고 51번의 기억의 정답은 기억에, 니은의 정답은 니은에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는 거. 또 그 다음에 54번도 5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2번도 이와 같이 잘 구분해서 두 개가 헷갈리지 않게 정답을 정확하게 그 번호에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답을 맞추었는데도 답지에 쓸 때 헷갈려서 이렇게 바꾸어서 쓴다든지 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답으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문항 51번이면 51번, 51번의 기억이면 기억, 니은이면 니은에 꼭 정답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또 당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원고지 200자에서 300자 사이에 쓰는 겁니다. 자, 원고지 쓰는 법은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로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여러분들이 바로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200자, 300자까지 마무리해서 여기에 마침표가 오면 너무 좋겠지만 좀 한국어가 좀 어렵다. 3급, 4급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 5급, 6급은 좀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 100자,
백자까지만 쓰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번 부분입니다.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4번 문제는 600자에서 700자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주관식 답안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역시 700자까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쓰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어려워, 한국어 쓰기가 아직까지 힘들어, 이렇게 연습이 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300자 또는 200자 이상 또 400자 이렇게만 쓰셔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읽기 부분에 바로 이 정답지 OMR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바로 정답에서 1번에서 바로 마킹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답지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마킹하느냐가 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마킹을 했다가 또 아니면은 10분 정도 남겨놓고 또 정답지에 이렇게 마킹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5번까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또 5번에서 뭐 이렇게 마킹을 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고, 만약 3번이 너무 헷갈린다 하는 것은 시험지에 여기 3번에 마킹 안 하셔도 시험지에 별표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 칸을 비워 놓고 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정답지에 마킹하는 것도 시간 분배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답지 마킹하는 방법으로 쭉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원고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글을 처음 시작하거나 문단이 바뀔 때는 첫 칸을 비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단을 이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이 첫 칸을 비우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한 문단이 끝나게 되면 바로 또 그 다음도 또 띄어쓰기 한 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줄의 끝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다음 줄의 첫 칸을 띄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단이 끝나면 마침표가 있을 때는 바로 밑에 칸은 이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줄의 끝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줄에 첫 칸을 띄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띄어쓰기 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호입니다. 부호. 그래서 먼저 이제 3번에는 따옴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 같은 경우는 많이 쓰입니다. 뭐 사례를 말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따옴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시작되는 문장은 첫 칸을 비우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첫 문단 시작할 때 마찬가지 첫 칸을 비우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따옴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이 부분에서 안의 그 이형의 위치와 유사하게 따옴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표는 또 요의 밑에 글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맞추어서 마침표를 해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이름은 뭐 김준수입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 앞에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침표의 위치, 그 다음에 따옴표의 위치, 이 부분
높이, 높고, 낮고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띄어쓰기를 해주시고 그 남자는 밝게 웃으며 라고 이렇게 해서 모두 띄어쓰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따옴표가 끝나지만 마지막에 따옴표가 끝난 바로 다음 문장,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바로 앞에 띄어쓰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네 번째는 알파벳 대문자 쓰는 겁니다. 자, 한 칸에 한 자씩, 소문자는 한 칸에 두 자씩 씁니다. 아무래도 대문자는 크다 보니까 한 칸에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는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한 칸에 두 칸을 써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코리아라는 것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 주시고 한 칸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앞에 오는 문장은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가 소문자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하나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올 때는 바로 이렇게 두 개로 쓰시면 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부호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쓰는 방법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잘 아실 것이고 혹시나 원고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이 파일이나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원고지 쓰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은 너무 잘 쓰는데 원고지 작성법이 틀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8 되어 있으니까 8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다른 것이 떴네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8 하나만 쓰고 또 그리고 15일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써준다라는 숫자. 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했다시피 따옴표 위에 하나, 또 그 다음에 마침표도 한 칸에 하나, 물음표도 마찬가지 한 칸에 하나, 따옴표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 쓴다라는 부분. 그 다음 7번입니다. 느낌표, 물음표, 또 등은 칸의 가운데에 쓰고 따옴표, 또 반점, 온점 등은 이 칸의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물음표는 중앙에, 네, 그다음 느낌표도 중간에, 중심. 자, 그러나 아까 학습하였다시피 이런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침표나 또는 반점 또는 온점을 마침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치기 때문에 아시죠? 이건 초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밑에 한쪽에 치우쳐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느낌표, 물음표 등의 문장 부호는 다음 빈칸을 비운다라는 부분, 빈칸 비우기. 또 그 다음에 9번 마침표, 쉼표 등의 또 부호는 다음 칸을 비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음표는 어떻습니까? 빈칸을 띄운다. 그 다음에 느낌표는 빈칸을 띄우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표 10번입니다. 쉼표 등이 원고지 끝에 올 경우에는 바로 다음 줄로 내리지 않고 원고지 빈칸에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원고지 작성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